사회, 문화, CEO, 스포츠 각 분야의 굿피플, 핫피플, 갓피플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를 담다 이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문화계의 갓피플입니다. 목소리로 수많은 삶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새겨준 분입니다. 라디오와 TV, 애니메이션과 외화 속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대한민국 1세대 성우 고은정 선생님을 만나봅니다. 방송이 있는 한 소리는 있어야 돼. 성우라는 건 그냥 글씨 읽는 거 아니거든.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생명력을 한순간에 쏟아내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소리로만 네. 일생이 갔네요. 나 그대에게 경아,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드릴 말 있네. 행복해요. 더 꼭 껴안아주세요. 우와! 아니, 어쩜 그대로세요. 제가 영화에서 봤던 그 장면을 꼭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74년 영화니까 50년이 훌쩍 넘은 영화인데 정말 그대로십니다. 아이, 그렇게 들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연기해 주셔서 또 영광입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좀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피치 캐모마일 차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 그대로신데 제가 사실 이렇게 방송 처음부터 이걸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36년생이시라고 제가 분명히 봤는데 정말 고우세요. 어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성함을 따라간다라고 해야 되나요? 고은정이라서 고운 이런 얼굴을 갖고 계신가? 아니에요. 저희가 방금 별들의 고향을 잠깐 이제 흉내를 내봤는데 저도 한번 신성일 씨 역할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진짜 그 후시녹음 시대에 어떻게 보면 최고 명장면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그죠? 기억나세요, 그때? 그러면 네. 그 이장호 감독이 네. 며칠이나 그냥 꼭 해야 된다고 안인숙이. 나는 어맹나녀고 안인숙이는 할머니하고 손녀뻘인데 내가 그걸까지 18살짜리를 해야 되느냐고 막 피해 다니는데 네. 죽어도 해야 된대. 근데 너무 잘하셨잖아요.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완전 다 살리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영화를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후시녹음 시대를 정말 평정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배우들의 역할을 또 하셨잖아요. 엄앵란 씨 하셨고, 방금 안인숙 씨 하신 거고, 또 문희 씨, 그죠? 또 윤정희 씨, 남정임 씨, 그죠? 정말 많은 분들이 많죠. 하셨어요. 뭐 강문희도 있고 네. 김지미 씨 맞아요. 김지미 씨도 7편쯤 했고. 그때는 정말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다 이렇게 하시면 또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하신 거죠? 그걸 내가 다르게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네. 그게 차이가 안 나죠. 같은 목소리인데. 근데 워낙에 인물에 빠져서 네. 감각적으로 그냥 홀랑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목소리를 뭐 곱다 어쨌다 이러면 그전엔 화를 냈어요. 왜요? 내가 목소리가 이쁜 거 아니라고. 왜냐하면 주어진 캐릭터를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했지 목소리로 이걸 표현하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산통을 참아가면서까지 녹음을 한 적도 있으시다고 예, 들었어요. 그
녹음 이제 다 끝났구나 이러고 집에 있는데 후시에 뭐가 이렇게 편집상 다시 해야 될 게 있어. 네네. 재녹음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산통이 오잖아요. 네. 근데 저희 엄마가 조선원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분만 준비 다 해가지고 녹음실을 어머머. 그러고선 녹음실에 갔어요. 세상에. 가가지고 진통이 안 오는 사이에 녹음하고 진통 오면 쉬고. 진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요. 와, 그렇게 그냥 해서 집에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대단하십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연년생이 넷이니까 와. 그 에피소드가 많은데 네. 그러면서 그 시대를 그 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해요. 영화 진짜, 네. 쪽으로. 그러니까 물불 모르고 살았죠. 엄청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국내 뭐 여배우 목소리뿐 아니라 뭐 로마의 휴일의 앤 공주, 오드리 헵번 목소리도 하셨고요. 네.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그 칼렛 오하라, 비비안 리죠. 정말 많은 작품을 하셨잖아요. 영화 한 1000편. 그죠? 네. 드라마나 뭐 라디오 드라마 이것도 1000편 정도. 1000편이라는 게 말이 1000편이죠. 그렇게 하시려면 진짜 쉴 시간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맨발의 청춘 인간은 아마 꼬박이 서서 18시간 했어요. 전체를, 영화를 이창환 씨하고 네네. 둘이서 설렁탕 서서 먹으면서 와, 그 했는데 그렇게 히트를 칠 줄을 몰랐지. 엄청나죠. 엄청났죠. 기억에 남는 작품들 몇 개만 그럼 꼽아주세요. 맨발의 청춘도 지금 얘기해 주셨고. 맨발의 청춘. 네. 모르겠어요. 별들의 고향도 사실 엄청난 영화였으니까 또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러고 이제 또 문희 데뷔작 흑맥. 말이 저희가 1000편이라고 했죠. 그렇게 하시려면 하루에 막 몇 편씩 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연말에 네. 연말에는 대본이 세 개, 네 개 이게 어디더라 이러고 몇 시간씩 밤중에 그렇죠. 또 새벽에 또 낮에 그리고 오후에 여러 편을 막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예. 뭐가 뭔지도 기억하기 진짜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럼? 그래도 화면만 딱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뭐가 쉬워서 해오는 거지. 막 녹음실에서 쪽잠도 주무시고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영화 녹음을 하는데 한참 있다가 새벽이 돼서 보니까 기억이 없어요. 이만큼 했는데. 네. 왜냐면 이렇게 쪼개잖아요, 녹음을. 네. 롤이라고 그러죠. 네. 그걸 빨간 글씨로 다 지우는데 저거 언제 했어? 자면서 온 거예요. 네, 완전히. 그, 세상에. 그럼 내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꼭 손을 누르면 남자가 하하하 그냥 뭐 대답하듯이. 이러고 날 누르면 아이 뭐 맞자고 도로자고 아이고, 그렇게까지. 서서 잤어요. 서서 주무시고, 서서 식사하시고, 그러면서 하던 그런 시대였네요. 그랬죠. 아,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안 되죠. 근데 맞아요. 그렇게 열을 다 했으니까 참 후회 없이 했지만. 진짜 멋진 말입니다. 저희가 그럼 이쯤에서 키워드 토크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 관련한 이야기들이 쫙 있어요. 그게 지금 이 보석함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보석 같은 이야기를 꺼내보기 위해서 하나 꺼내주시면 저희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장희빈입니다. 장희빈. 우리나라 일대 장희빈은 성우 고은정이다. 와, 여러 명의 장희빈이 있었지만 일대 장희빈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서구 작인데 이서구 씨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연만하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장희빈을 써가지고
이렇게 독한 여자가 있나 할 정도로. 근데 작가하고 싸우기도 했어요. 왜요? 너무 독해서 이렇게 독하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래야 된대. 그러니까 그 독한 걸 다 해내려니까. 네. 워낙 독한 걸 또 잘 소화를 하셔서 그런 건지 그 시절에는 더 그랬잖아요. 그 성우나 배우랑 그 극중 역할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편지도 엄청 많이 왔다면서요. 어떤 내용의 편지들이 온 거예요? 아니야, 뭐 죽어라 뭐. 그런 여자가 어디냐고. 그건 장희빈인데, 그죠? 악역의 용기를 낸다는 게 뭐가 쉬웠나 봐요. 그게 악역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있는 대로 도끼를 부렸죠. 장희빈이 임금한테 억울하다. 난 당신 사랑한 거밖에 없는데 하는 호소문이 절절했어요. 그 전에 그 연기를 할 때는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절절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성우를 시작하신 게 54년. 아까 네.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KBS 일기로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전부터 성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학교에 나가고 뭐 사회 보고 노래하고 네. 방송국에 가고 그랬는데 네. 대학에 가니까 연극을 경연대회가 있어요, 대학에. 네. 그러니까 그 경연대회에 연극을 했는데 선배 언니가 야, 왜 연극 연습하면 친해지잖아요. 네. 선배 언니가 저기 방송국에서 성우 모집하는데 우리 가볼까? 오. 그렇게 해서 4명이서 같이 갔다가 둘이 붙고 둘이 떨어졌지. 그냥 가서 연극하다가 가서 하셨는데 되신 거예요? 그렇죠. 생각에 방송국에 네. 파트타임일 거다. 네. 이게 아르바이트로 알바로 좋을 거다. 네. 이런 생각 때문에 가서 시험을 쳤죠. 근데 그게 직업이 바로 직업이 이거예요. 평생 직업에 70주년 이때가 대학교 재학 중일 때잖아요. 1학년 때. 그것도 이- 1학년 때. 1학년 끝나고 이제 막 올라갔는데 와. 그 연극에선 사내 역할을 했거든요. 네. 이게 우리 일기생들이네. 그렇군요. 그때 같이 시험 보신 분도 계신 거고 그러면. 전부 시험 친 사람이 네, 네. 지금 제 뒤에 있는 남자 하나만 남았어요. 네. 전부 고인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워낙 또 옛날에 이게 54년도인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럼 이쯤에서 또 한 번 저희가 키워드 토크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키워드로요. 또 다른 얘기를 꺼내주기 위해서 저희가 보석하면서 또 하나만 또 뽑아주시면 저희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득음입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득음을 했다. 이불 속에서 득음을 하셨어요? 성우가 말을 하는 걸로 아는데 네. 사실은 귀가 정확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귀가 모든 것을 듣고 판별하고 알아야 그다음에 나오는데 거의 희한하더라고요. 그 득음의 경지가 하도 열심히 남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 전에 몰랐던 게 저 멀리서 얘기하는 것도 다 들려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게 네. 득음이 없었으면은 그 많은 소리를 해냈을까 싶은 생각인데 소리 이쁘다는 소리가 그래서 싫었죠. 아주 그냥 계시 같았어요. 그 득음이라는 게. 이거네. 내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이거 아니야. 이거야. 이게 분별이
명확했어요. 그거를 홀로 이불 속에서 이렇게 어. 연습을 하시다가 예, 뭐 연습 말도 못하죠. 화장실 가서 하밤 나 밤낮으로. 소리 내서 해야 되니. 그렇게 미친 것 같이 하다가 네, 그 잠자리에서 놀랬어요. 득음이. 성우가 하는 작업이요. 글을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속에다가 평소에 가진 게 많아야 돼. 그냥 쫙 읽어보고 마이크로 앞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한 사람들은 겉모양만 본단 말이야. 아, 성우라는 건 그냥 글씨 읽는 거야. 글씨 읽는 거 아니거든. 외우진 않더라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생명력을 한순간에 쏟아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또 하셨나 봐요. 성우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네. 조금 건방진 소리죠. 타고나는 것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맞아요. 가진 것도 있어야 그걸 또 갈고 닦아야 또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또 말씀의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게. 그 몇 해 전이었죠. 그 명동 1950 예. 연극에 예. 출연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또 연극을 하시는 걸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또 연기도 하셨으니까요. 그죠? 예. 연기 뭐 이런 성우의 특별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네. 그냥 연기를 연기를 했겠죠. 그죠. 연극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방송이 빨라지니까 네. 활발해지니까 바빠지고 네. 영화 녹음이라는 걸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만 있었던 네. 거고. 후시 녹음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바쁘게 지내시다 보니까 그냥 성우의 역할에 이제 충실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할 수밖에 네. 외화가 들어오니까 또 더빙을 해야 돼요. 그 결국은 이제 소리로만 네. 일생이 갔네요. 작년이 70주년 후배들이 그 뭐 시상한다고 그래서 네. 70년을 내가 했구나 그랬죠. 네. 그럼 그렇게 해오시면서 사실 성우로서 이제 가장 일을 많이 하셨지만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연기자로서도 일을 하셨고 극작가이시기도 하잖아요. 정말 다양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는 네. 환경이 주어졌으면은 진작에 작가를 했겠죠. 네. 근데 밤낮 뭐 숙제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성우하면서도 밤기차도 타고 왜냐면 원고 쓴다고. 그리고 이제 방송국 DBS에서 네. 이름을 따가지고 고운정, 미운정 10분짜리를 네. 아침 칼럼을 이제 12년 동안 썼거든요. 네. 쓰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KBS에서도 정오의 음악 시간에 스크립을 하고 네. 어느 날 MBC에 공모를 냈죠. 드라마. 예. 네. 드라마를 써가지고 내서 당선이 당선되셨고. 되고 그래서 한 거죠. 그냥 과정이에요. 다 지난 얘기를 하시는 거라 다 에이,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라고 하시지만 하나하나 진짜 특별한 일들이잖아요. 운이 좋은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방송에서 앞으로 계획은 무슨 네. 건강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후배들이 좀 갈 길이 환히 열렸으면 좋겠고 그런 거죠 뭐. 점점 그 성우의 일이 조금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약간 줄어들고 있는 게 좀 마음도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줄어들고 우선 줄어든다기보다도
개성이 없어지잖아요. 성우 누구 이렇게 안 되죠. 확실히 후배들에 대한 애정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벌써 앞서간 후배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그런 기억으로 남고 있어요. 언니는 늘 커피 사줬잖아. 그 커피를 몇백 잔을 갚아도 모자라 이러는 게 네. 내가 그래도 후배들한테 애정이 있었던 걸 아는구나. 아주. 네. 뭐 팔자였다, 성우란 게 팔자였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성우라는 직업, 그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애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게 참 그 이미지가 점점 시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네. 성우가. 근데 꼭 이 내용을 전해야 되는 거에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이 방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이 있는 한 소리는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이제 누구의 소리냐 네. 이게 이제 점점 사라지고 군중의 소리다 이렇게 되니까 걱정이죠. 좋은 성우의 기준은 결국은 사람이죠, 뭐. 성격이 좋은 사람이 좋은 성우가 되죠. 그 수용력이 넓고 원만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폭이 넓어야 그 많은 분야의 소리를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네, 대한민국 1세대 성우십니다. 후시녹음 시대를 평정했던 우리가 영원히 기억할 목소리의 주인공 성우 고은정 씨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저희는 이 다음에 만나요.